네, 저는 그 메이커라고 불리고요. 이제 오늘 얘기는 기계와 디자인을 통한 이제 맞춤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처음에 만나면 뭐 이제 명함도 드리고 하는데 저는 명함은 없어요. 근데 인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 하시나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때에 따라서 이걸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커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어떤 때는 뭐 저는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어떤 때는 저는 그냥 발명을 하고 개인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이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야, 이 사람은 엔지니어야 라고, 기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엔지니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누군가는 이 사람은 뭐다 라고 하는 게 좀 편해서 그렇게 설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게 양쪽에 이렇게 들고 하니까 되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사회에서 사는 것 같은데, 현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작업을 보시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작업들, 그리고 제 작업들, 그리고 그런 맥락에 있어서 맞춤 제작하고 개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구글 알아보면 이제 다 나오죠.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깔끔하고, 심지어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뭔가 이미지가 하여튼 예쁘죠.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고 감성적이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이에요. 자르고 붙이고 썰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3D 프린터도 그렇고 이제 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를 이용한 작업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대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모델을 만든다던가 할 때는 실제로 피지컬 모델을 만든다던가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이제 목공 기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철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기술이라는 게 사실 디자인도 그렇고 메이커 쪽은 아무래도 많이 이제 적응이 좀 돼 있지만, 기술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되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여기다 USB를 꽂아서 이렇게 리모컨처럼 이제 적외선으로 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보니까 RF로 이제 한 것 같고, 이제 상당히 모니터도 지금 많이 화면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1859년에 이제 만들어진 마이클 소넷이라고 하는 사업가 겸 이제 발명가가 만든 의자예요. 근데 유럽에 가보시면 이게 이게 별명이 카페 의자인데, 유럽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 깔려 있어요.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1859년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기술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맞습니다. 사실 많은 기술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클 소넷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나무를 스팀 밴딩이라고 하는 증기를 이렇게 먹이게 되면 이렇게 휠 수가 있고요. 그 상태로 이제 건조를 하고, 잡은 상태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 형태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유기적인 나무의 형태로 최초로 스팀 밴딩이라고 하는 걸 특허를 가지고 이 의자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이제 좀 어려웠던 게, 유통이라는 게 사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개발한 게, 이 의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게 요즘에 이제 이케아 같은 거죠. 보면 분해를 해서 이제 이렇게 1m 1m 상자, 큐빅 상자 안에 36개의 의자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의 또 그 당시에 혁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회를 만들어줬고,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사실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틈이 좀 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36개가 이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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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안에 들어가서 배송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1859년부터 지금까지도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디자인, 그 가구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스 체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의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합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요 이제 구조가 말 안장 같은 구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렇게도 돼 있고 요렇게도 돼 있는 그 3차원 합판 몰딩 기술을 이제 그 임스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임스가 해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기술이 해군에서 발명이 되고 자신이 이제 그걸 받아서 아 요거를 그 생활 가구에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굉장히 좀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임스의 그 플라이우드, 그 몰디드 플라이우드 체어라고 하는 이 의자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 디자인 역사라든지 뭐 가구의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어서 지금까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튼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그 이제 1차, 2차, 3차 뭐 인더스트리 4.0라고 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저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실 3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4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뭐 이제 정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1차, 2차는 보시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 혁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되면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1차, 2차는 사람의 노동력을 이제 힘을 그 대체해주는 이 산업혁명이었다면, 이제 3차, 4차는 사람의 사고력을 뭐 알파고 다들 이제 뭐 보셨죠. 그것처럼 사람의 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의 두뇌를 능가할 수 있는 이제 정보혁명을 이룬다는데, 그 4차 그게 이제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 그 정보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많이 그 적용이 됐었는데, 4차가 중요한 점은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디지털이잖아요. 근데 시공간에 제약이 없죠. 뭐 인터넷 카카오톡을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뭐 순식간에 연락을 할 수 있고, 사실 이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교포인데 그 15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한국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인터넷도 되게 그 당시 약간 파란화면 PC 통신에서 거의 금방 벗어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뭐 모뎀도 막 해야 되고, 미국은 또 인터넷도 느리고 해서 되게 안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뭐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화상 통화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물리 세계는 굉장히 제약이 많잖아요. 시공간의 제약도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약도 되게 많은데, 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계와 그 지금 굉장히 발전돼 있는 정보 그 처리 기술이 같이 연결됐을 때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요걸 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팹랩 서울 처음에 이제 만들 때 그 이제 감명을 받았던 그 MIT의 그 닐 거셴펠드라고 하는 그 교수님인데, Center for Bits and Atoms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어요. 미디어랩, MIT 미디어랩의 약간 일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곳인데, 그 비트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세계의 최소 단위죠. 그리고 아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자, 그 물질 세계의 최소 단위를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그 seamless하다고 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이게 텅텅 넘어가는 그런 그 걸림돌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보면 꿈꾸고 있는 분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 옛날 한 이때 10년 전만 해도 이제 머리가 이렇게 까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뭐 팹랩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백발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뭐 젊을 때의 사진을 제가 좀 보기가 좋아서 넣었고요. 근데 그 비트앤 애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게 여기 이거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요거가 이제 그 C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면 그 프로그램의 최초 인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출력물이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하는 C 프로그램의 그게 있죠. 그 예제가 있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유타 티팟이라고 하는 찻 주전자예요. 근데 이게 그 옛날에 이제 75년에 마틴 뉴웰이라고 하는 그 유타 대학의 그 교수가 이거를 그 컴퓨터 그래픽스를 어떻게 표현을 수학적으로 컴퓨터에서 그 실제 그 모델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모델이 됐던, 동네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 박물관에 미국에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요런 그 형태의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존재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었고 그래픽으로만 이제 그렇게 요거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3차원 형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었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세라믹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하고 피지컬 물리적인 그 세계가 사실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의 최초의 이게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한 거는 숙련도가 물론 이제 필요하죠. 근데 예전만큼 숙련도가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나무 토막을 여러분들 보고 이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라는 이제 명령이니까 좀 그렇고요.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를 다루는 법을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배우고 요 정도는 이제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거 이슬람의 패턴 사원의 패턴 같은 거를 만약에 나무로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숙련도라든지 기술 습득을 필요로 하겠죠. 근데 사실 3D 프린터나 디지털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적어요. 여기 3D 프린터는 이거를 굉장히 심플한 걸 만들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미디어랩의 내리 옥스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작업인데 체외의 내장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우주를 만약에 여행을 하게 되면 체외에서 뭔가를 소화를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외장을 만들어 보는 이제 실험인데 이것도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이 됐거든요. 어떤 걸 만들든지 사실 3D 프린터는 신경을 쓰지 않죠. 거의 복잡도가 어떻게 보면 거의 무료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제가 맞춤 제작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실 한국에 처음 돌아와서 서울시 보조공학센터에서 장애인용 맞춤형 자세 보조 기구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척추 측만증 아시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래 굉장히 반복적으로 앉아 있다 보면 척추가 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앉아 있을 때 좀 어디가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고쳐서 앉기도 하고 근데 체형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분들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근육에 이제 경련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한쪽으로 오래 치우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정도 여기 이제 95도 이제 요 각도로 이제 95도 정도로 이제 보는데 이렇게 되면 등을 열고 이제 철심을 박는 이런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부모님들도 장애 아동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게 이게 수술 자체의 거부감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자세 유지 보조 기구라고 하는 이제 이런 휠체어라든지 카시트처럼 딱 앉아 있을 때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종전에 이제 종래에 제작되던 방법이 굉장히 수작업 위주로 제작이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이의 이제 등을 만지면서 칼로 이렇게 스펀지를 베어내면서 형태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요거를 전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이제 필요하고 집에서도 필요하고 차에서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앉아 있게 되면 여기도 이제 발목이 관절이 보통 변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이제 청소년의 이제 사진인데 발목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굳어서 보통 이제 비장애인처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통증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많이 비용이라든지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방법을 좀 고쳐보자라고 해서 여기 디지털 장비를 많이 이용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이걸 거의 최초로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베큐백을 이용해서 작업 치료사나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체형을 이렇게 딱 잡고 여기 공기를 빼면 이게 딱 굳거든요. 베큐백을 자세를 잡고 이제 레이저 방식의 이제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CAD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NC를 이용해서 깎고 그다음에 목공, 철공, 봉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머니 이거는 약간 크리스마스 같은데 어머님이 약간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예쁜 색깔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 제작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 3년 정도를 했었는데 이러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들이 어떻게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적용이 되면 많이 좀 효율적으로 많이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인터넷에는 다 외국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은 메타머신이라고 하는 곳인데 요건 조금 어려워요. 합판을 가지고 CNC로 카빙을 해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웹사이트고요. 이쪽은 이제 널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맞춤 제작 웹상에서 구현되는 맞춤 제작으로 가장 잘 돼 있는 예시예요. 근데 두 명이 이제 팀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생물학자고 놀라운 점이 이제 한 명은 생물학자고 한 명은 수학자예요. 근데 뭔가를 제작하고 이러는 뭐 디자이너라든지 뭐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둘이 모여서 어떤 이런 형상을 좀 쉽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좀 조정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뭐 목걸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영상이 하나 있지만 최초로 이제 옷 3D 프린트로 한 번에 이제 옷을 출력을 해서 이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요즘에 개발을 해서 지금 미국 뉴욕의 이제 모마에 지금 전시가 소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게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진행이 됐던 작업이에요.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집집마다 자기가 원하는 조명의 위치가 이제 다르죠. 용도라든지 그런 그게 다른데 이제 3D 프린트라든지 디지털 장비라든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인화의 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할 수 있는가,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분이 얘기하는 건 영어니까, 네. 이제 독일 이제 이분은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제 아트컴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조명을 이제 제작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신청을 하면 여기 이렇게 3D 스캐너를 하나 보내줘요. 조명이 붙을 곳에 이제 장치가 될 스캐너를 하나 이렇게 보내주고요. 여기 지금 손 모양 있죠. 여기 이렇게 요거 네, 이렇게 끼워서 이제 컴퓨터랑 연결이 되면 요거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게 돌면서 방을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이 되고 나면 컴퓨터에서 이제 내가 어떤 곳에 조명이 필요한가를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칠한 것만큼 이제 이렇게 뭐 만들어져서 아까와 같은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는 이제 맞춤 제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연구고요. 이제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작업을 했었던 걸로는 이제 2013년도에 다면 화병 제작소라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뭐 일단은 큰 뭔가 화병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일단 만들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 모양을 이제 만들고 뭐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텍스처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표현되고 이게 어디 공장이라든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작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보시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렇게 좀 큰 형태의 화병, 이거는 이제 고려청자인가요? 그거의 형태를 약간 차용해서 만들어진 작업이고요.
이게 그 방문객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2014년도에 전시를 했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만들고 전시를 하다 이게 계속 여기 이제 그 만들어진 것들이 채워졌거든요.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그 뭐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나를 이걸 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아니 저희 그 미술관에 전시가 된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되면 되게 많이 그 변화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인터넷에 다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서 뭐 약간 그 가치에 대한 거를 좀 이게 여기 미술관에 전시가 되면 이런 가치인데 만약에 내가 다운받아서 만들 수 있게 되면 어떤 가치가 되고 그거를 좀 약간 그 질문을 던져보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3D 프린터로 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코딩도 조금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그 기계를 약간 속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그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그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제가 아까 그 고려청자 그걸 만들다가 이제 약간 망한 거고요. 다른 것들은 보시면 이제 뭐 3D 프린터 써보신 분들 이런 현상 많죠. 이게 근데 이런 현상들, 이런 조형적인 그 가치들이 사실 다른 방식으로는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뭐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FFF 방식의 3D 프린터로는 이런 형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하면 쉽고 이제 망할 때마다 많이 그 출력이 되는데 그런 그 3D 프린터의 그 특이한 점을 이용을 해서 독창성을 이용을 해서 좀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파라미터가 어떤 이제 그 정도의 랜덤함을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컨트롤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그 디테일한 그 FDM 프린터로는 만들기 어려운 이제 형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보시면 이런 부분은 사실 진짜 모델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요거를 약간 샹들리에 같은 그런 늘어지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전시를 같이 했었어요. 현대미술관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작을 했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그 3D 프린터도 만들고 뭐 아까 다음에 소개드릴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서 그 사실 그거 도구 외에는 만들어지기 힘든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좀 해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과학창의재단 지원을 받아서 그 제작을 했던 작업인데 그 아까 그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로보틱스에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사실 지금까지 이제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 유체가 이제 그 컨트롤되는 그 제어도 사실 어려웠지만 그 제어를 사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을 할 때 이게 어디서 가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가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의 컴퓨터로는 유체를 계산하면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컴퓨팅 파워가 이제 좋아지면서 그런 것도 뭐 이제 많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공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샤시라고 부르는 채시라고 부르는 그런 그 리지드한 구조물이 없이 이제 공기랑 그 멤브레인 딱 막 그 비닐 여기서는 이제 비닐인데 그것만 이용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 서로 엮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해서 그 약간 어떤 구조물을 좀 만들었고요. 보시면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그 과천과학관인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붙이는 장치를 여러 번에 걸쳐서 굉장히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빨리 이제 그 반복을 해가면서 어떤 점이 이제 필요한가를 좀 연구를 해서 고쳤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한 이제 코딩을 해서 어떤 그 자유롭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G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작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3D 프린터에다가 펜을 달아서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요 부분이 있죠. 서로 이제 끼워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약간 레고 같이 뭐 아니면 옛날에 이제 뭐 따조라고 하는 이제 그 과자를 사면은 뭐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끼워 맞출 수 있는 다른 뭐 툴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끼워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형태도 되고 이런 형태도 되고 옷처럼 입을 수도 있고 약간 이게 그 사람들 그 어디에 빠졌을 때 이제 팍팍팍팍팍 터지게 해서 뭐 이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 옛날 만화 영화 보신 분 요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니트로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이제 제가 되게 아까 그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부러웠던 게 정말 그 리소스가 많구나. 이게 학생들도 있고 연구실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작업실은 있지만 이제 사람들도 있고 뭐 연구비도 있을 테고. 근데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당의 이제 박사인데 막 엄청난 기계를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한두 가지 뭐 실수로 막 기계가 맨날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악당 두목이 이제 니트로 박사 왜 이게 이렇게 망가졌나, 왜 망했나, 그러면 시간과 예산을 조금만 더 주신다면 좀 더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예산의 그 문턱에 좀 걸려서 어느 정도 이제 파빌리언처럼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만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그 외장을 만드는 이제 그 네리 옥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 건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이킹 작업을 하시면 사실 그 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기술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코딩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약간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요거 이제 이 영상을 잠깐, 제가 여기 터치 스크린은 아닌가요 이게? 예, 네, 요거를 잠깐 그 보시면서 제가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널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팀의 작업인데, 요 부분이 하나하나가 조인트예요.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형태에 맞출 수 있는 이게 되겠죠. 근데 그 3D 프린터는 보통 그 출력할 수 있는 그 용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출력할 수 있는 크기의 프린터는 사실 아직 별로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물체를 이게 그 조인트마다 접는 방식으로 가상으로 접어서 그거를 작은 공간 안에 출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출력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이제 펼치는 식으로 한 번에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한 번에 이제 그 출력을 하게 되는 뭐 기술을 이용한 이제 제작이죠. 이것도 사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요거는 이 사람들이 작업한 거는 이제 뭐 띵기버스 가시면 그 너블 시스템 뭐 그 저기 팔찌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받아서 출력을 해보시면 야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출력이 되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사람의 몸을 3D 스캔을 해서 드레스를 일단 스케치를 하고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요. 요걸 이제 늘어뜨리는 물리 엔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제로 입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요걸 이제 접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3D 프린티드 드레스 찾아보시면 이게 실제로 출력하는 영상도 있고 출력해서 그 만들어보는 영상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요건데, 요게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MIT 미디어랩의 그 Mediated Matter라고 하는 그룹에서 그 약간 그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굉장히 그 생물학이라든지 뭐 기계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조합을 해서 그 이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실크 파빌리온이라고 실크 이제 특성을 이용한 그 구조물을 이제 건축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보시면 이제 실크는 이제 그 자연에서 이제 누에가 만들죠. 그 누에가 어떻게 이제 실크를 그 퍼뜨리는가 평면에서 그거를 좀 연구를 이제 하고요. 여기 이제 랩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어요. 뭐 수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생물학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한 분야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겹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 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죠. 지금까지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니까 그런 작업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랩 건물에 이제 중간에 설치를 하기로 하고, 그
그 누에들이 이제 태양빛이 강한 곳에는 자기들이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배치를 할 것인가, 이 패널들을 배치를 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에, 태양이 지나가는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구체를 평면으로 펼쳐서 이제 그 CNC에다가 그 실을 감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가공 경로를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작업하실 때 그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찍어 놓으면 실제 내가 작업한 것보다 좀 더 멋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홍보하시는데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MIT 그 미디어랩 거기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요. 인터넷에서 그 누에를 이제 65,000마리를 구입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사람이 이제 그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그 나 있는 실을 따라서 이제 누에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실크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누에가 며칠 안에 이제 번데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이거 실크를 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제 그 밑에 그 종이를 깔아놨는데 고기로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번데기를 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진 않았고요.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방으로 이제 부화가 돼서 누에 꼬치에서 이제 부화가 돼서 잘 살았다고 하는 이제 후문이 이제 있고요. 예, 저는 뭐 여튼 개인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뭐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혼자 아니면 둘 정도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리소스가 부족한 게 사실 현실이에요. 뭐 그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인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분야의 한계도 그렇고요. 근데 그 메이커라고 하는 게 DIY 세대가 인터넷을 만나서 이제 정보를 교류하는 그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냥 뭐 뭔가를 그냥 나 혼자 만든다고 해서 메이커는 아니고, 그렇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뭐 세계 어디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합니다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하고 협업을 하시면 좀 뭔가 이렇게 뭐 그 독특한 이제 작업을, 혁신적인 작업을 많이 좀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